대한민국은 5년 단임제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뿐이고요. 임기는 5년, 재출마 연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1987년 민주화 과정에서 도입이 됐는데요. 당시엔 장기 집권 방지가 최우선이었고 직선제 자체가 시민들에게는 큰 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 환경은 달라졌고요. 이에 대해 개헌 논의가 수차례 등장했지만 정권이 바뀌거나 임기 말이 되면 늘 흐지부지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전국이 다시 요동치면서 권력구조 개편 이야기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2025년 3월 갤럽 조사에서는 국민 절반 이상이 대통령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64%가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제, 그 시작은 1948년 이승만 대통령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초대 대통령부터 이미 장기 집권 논란이 있었죠. 결국 4선까지 이어지다가 1960년 4.19 혁명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 뒤를 이은 윤보선 대통령은 짧은 과도기를 거쳤고요. 이후 등장한 인물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3년부터 1979년까지 집권했습니다. 원래 당시 헌법상 대통령은 2번까지만 선출될 수 있었는데요. 1972년 그는 유신 헌법을 통해 게임의 룰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스스로 장기 집권이 가능하도록 만든 거죠. 이른바 유신체제 아래에서 대통령은 국민이 아니라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형식적인 기관을 통해 선출됐습니다. 임기 제한도 사라져서 무한 재임이 가능했고요. 결국 박정희 정권은 실질적인 독재체제로 굳어졌습니다. 그 뒤를 이은 전두환 대통령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 운동 탄압을 통해 권력을 잡았고요. 국민의 손이 아닌 간선제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렇게 박정희 18년, 전두환 7년,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을 수 없는 시대가 계속되자 통제받지 않는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가 직접 대통령을 뽑겠다. 그리고 다시는 한 사람이 권력을 오래 쥐고 흔들지 못하게 하자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1987년 전국적인 민주화 요구가 6월 항쟁으로 폭발합니다. 이에 결국 군사정권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였고요. 대통령 직선제 수용과 함께 5년 단임제를 담은 헌법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제6공화국 헌법입니다. 당시의 5년 단임제는 장기 집권을 막고 권력 고착을 방지하는 권력의 안전장치였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되 재선은 허용하지 말자. 이게 1987년 개헌의 핵심 정신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단임제가 오히려 정책의 연속성을 끊고 통치 동력을 갉아먹는 구조가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선 5년 단임제는 정치적 책임은 크지만 재선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재평가 기회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임기 초반에 넘치던 추진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고 여론에 기반한 통치 동력도 급격히 약해집니다. 결국 이런 레임덕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는 거죠. 또 재선이 가능하다면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나 당내 세력과의 협력이 이어지겠지만 단임제에서는 그럴 필요가 줄어듭니다. 야당은 차기 정권 교체를 노리며 대통령 흔들기에 몰두하게 됩니다. 정치권 전체가 극심하게 갈라지면서 국정 운영은 거의 마비 상태로 빠져들게 되죠. 심지어 같은 여당 내에서 차기 대권주자가 등장하면 내부 균열이 생기고요. 권력이 빠르게 분산됩니다. 결국 정권 내부 이탈, 지지율 하락, 야당과 언론의 공세, 통치력 상실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실제로 역대 대통령들의 말년을 보면 이런 구조적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IMF 외환위기로 임기 말 지지율이 급락했고요. 아들의 비리까지 겹치면서 여론이 악화됐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대북 송금 특검과 측근 비리 논란에 휘말렸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측근 비리와 탄핵 사태로 극심한 여야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 논란과 내곡동 사저 문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결국 탄핵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과 조국 사태 등으로 임기 말에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거의 모든 대통령이 임기 말에 정치적 고립, 국민 신뢰 악화, 정책 추진력 상실이라는 비슷한 패턴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4년 중임제인데요. 책임은 묻되 기회도 주자는 겁니다.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이 1기 임기 후에 국민의 평가를 받아 재신임을 얻으면 다시 한번 정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덕분에 정치적 동기와 통치 동력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임기 중간에 살아있는 권력을 국민이 직접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단임제보다 더 유연하고 견제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주요 대통령제 국가들의 구조를 보면 한국처럼 단임제만 유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4년 중임제로 최대 8년까지 일할 수 있고요. 프랑스는 5년 단위로 중임이 가능합니다. 대만과 인도네시아 역시 4년 중임제를 택하고 있고요. 필리핀은 예외적으로 6년 단임제지만 대통령과 부통령을 따로 선출하는 독특한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과 독일은 아예 의원 내각제고요. 총리 임기에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하고 끝내는 대통령제는 한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런데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왜 안 할까요? 사실 5년 단임제의 한계, 또 우리 정치가 대통령 한 사람에게 너무 의존하는 구조라는 것도 여야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에는 언제나 유불리 계산이 따르죠. 사실 개헌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 전체를 다시 짜는 일이죠. 쉽게 말해 지금의 판을 엎고 새로 나누자는 겁니다. 그러니 정치인 입장에서는 개헌 이후에 나는 유리할지 아니면 불리할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 텐데요. 여당은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에는 지금의 현행 제도가 더 익숙하고 어쩌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권력이 분산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차기 정권 가능성이 보일 때는 굳이 권한을 나눌 이유가 없죠. 이렇게 여야 모두 당장은 자기 세력과 입지가 불안정하니 섣불리 판을 흔들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개헌은 언제나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지금은 아니다라고 끝나는 이야기입니다.